안녕하세요, 이상합니다. 저는 매너와 인성을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과 테이블 매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죠. 요 근래 본 그 시리즈 중에 정말 감탄하면서 본 진짜 재밌게 본 시리즈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일단 그 시리즈가 가진 재미들을 막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이제 뭐 영화를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야 될 영역이고, 저는 제 분야에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어서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충격을 좀 받았을 법한 그런 장면인데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8화였는데요. 남은 사람이 3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3명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만찬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만찬도 아니고 진짜 고급스러운 세팅과 고급스러운 음식, 고급스러운 복장,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만찬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죽는 걸 지켜보고 온 사람들인데 말이죠. 자, 제가 여기서 약간 영화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뭐였냐면, 그리고 야 진짜 연출 진짜 끝내준다 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뭐냐면, 이 세 참가자가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요원들이 접시를 치워가잖아요. 근데 치워갈 때 어떻게 했죠? 이 참가자들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사용한 나이프를 남겨두고 접시만 치워갔어요. 그러니까 접시를 쓱 빼고 이 나이프를 손에 잡고 원래대로라면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그 사람의 앞에다가 딱 놓고 빠지는 거죠. 야, 근데 저는 그 장면 보고 야 진짜 연출 잘했다, 좀 놀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테이블 매너 얘기를 하나 해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 요리를 먹을 때는 포크 여러 개, 나이프 여러 개, 뭐 스푼 한두 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이 테이블 위에 세팅되어 있는 식기들은 한 번만 사용하라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에피타이저가 나왔다 그러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포크, 가장 바깥쪽에 있는 나이프를 잡아서 그 에피타이저를 먹고, 이걸 다 먹으면 접시 위에 올려놓고 웨이터가 그 접시를 치울 때 이 식기들도 같이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접시가 들어오면 그 다음 순서의 포크와 나이프를 잡아서 먹고 또 치우고 먹고 치우고, 이게 일반적으로 서양식 코스 다이닝의 서비스 룰이에요.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이 장면에서는 어땠죠? 다 먹은 접시와 포크, 나이프를 같이 치워가야 되는데 나이프 하나만 덜렁 남겨둔 거예요. 이건 왜 남겨뒀냐? 다시 쓰라고 남겨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쓰라고 이 나이프를 남겨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나이프를 언제 다시 쓸 수 있죠? 코스상으로는 메인 요리인 스테이크를 다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으로는 이 나이프를 쓸 일이 없어요. 이케아 디저트 정도 나올 텐데, 디저트는 스푼하고 포크면 충분하거든요. 스테이크를 먹는 이 거대한 메인 나이프를 쓸 음식이 더 이상 남아있질 않은데 한 번 더 쓰라고 남겨둔 건, 이건 뭐예요? 죽일 때 쓰라고 놔둔 거예요. 혹은 이 이후 장면에서 이정재 씨의 말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때 쓰라고 내버려 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니들끼리 죽고 죽이는데 한 번 더 써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연출 끝내주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나이프는 이 이후 장면에서 계속 중요한 무기로 사용이 되죠. 물론 오징어 게임 시리즈 내내 이렇게 끝내주는 연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분야의 이런 매너와 관련해서 이런 멋진 연출이 나오니까 저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영상 속의 장면들은 좀 무섭고 잔인했지만 너무 재밌는 연출이고 굉장히 기발한 연출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참가자들이 이 남겨진 나이프를 챙겨요. 스테이크를 먹기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쓰는 나이프잖아요.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이 참가자들이 파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파지를 해요. 여러분들도 식사를 위해서 나이프 쓰실 때 이렇게 파지를 하시죠?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난 이후부터는 참가자들이 이 나이프 파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식사를 할 때는 고기를 자르는 식사 도구지만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무기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매너에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 절대로 밥을 먹으면서 이 나이프를 가지고 상대방을 가리키지 말라고 가르쳐요. 이건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식기임과 동시에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해서 손을 뻗는다는 건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꼭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먹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조심하지 않으면. 물론 나이프뿐만이 아니라 숟가락, 젓가락도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코스 요리를 드신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한 포크와 나이프는 한 번만 쓰시면 된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귀찮으니까 난 그냥 이거 하나로 쭉 다 먹을래 라고 하지 마시고, 식사를 다 하셨다면 그 사용한 식기를 접시 위에다가 올려놓고 웨이터가 치워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 속 장면처럼 웨이터가 접시를 치워가면서 내 포크와 나이프를 내 앞에다가 남겨두고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게 언제 그렇죠? 뷔페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그 포크와 나이프를 다시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장면을 제작진들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너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활용을 잘한 세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해왔던 뭐 매너들, 이런 것들을 깨면 그 순간 그게 공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이 딱 그렇죠. 당연히 나이프를 치워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걸 내 앞에 남겨두는 순간 이 참가자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공포감이 확 드는 거죠.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절, 예의, 매너, 에티켓, 이런 것들도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매너와 에티켓들이 깨지면 사람들은 불편함과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너와 에티켓, 그리고 예절, 예의, 이런 가치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너무 사소한 거지만 재밌고 멋진 연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만찬 장면의 연출이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스테이크 있잖아요. 큼직한 토마호크 스테이크였는데 여러분, 이 스테이크의 굽기를 혹시 보셨어요? 나이프로 이 고기를 자를 때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굽기가 레어예요. 그러니까 거의 날고기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의도된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먹을 스테이크의 굽기를 선택을 하잖아요. 레어로 먹을지, 미디움으로 먹을지, 웰던으로 먹을지. 그런데 내 스테이크의 굽기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장 같은 데 가면 단체로 스테이크를 먹기 때문에 일일이 굽기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일정하게 조리된 스테이크를 받게 되잖아요. 자, 그때 보통 어떤 굽기를 받죠? 대부분 다 미디움으로 제공이 돼요. 왜냐면 극단적인 레어나 극단적인 웰던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굽기인 미디움으로 세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이 장면에서 이 참가자들은 굽기를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기본으로 세팅된 굽기가 뭐였어요? 거의 날고기 상태인 레어였어요. 날고기 레어의 특징이 뭐죠? 누군가에게는 비리고 거북할 수 있는 동물 고기 자체의 그 과격한 향, 그리고 약간의 육즙과 함께 흐르는 핏물, 이런 것들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날고기는 익힌 고기들보다 뉘앙스가 어느 쪽으로 가죠? 더 와일드하고 더 동물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주는 온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최자가 나이프를 남겨놓고 간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는 세팅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게임을 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뻘건 동물의 고기를 그대로 먹게 하는 건 이 남은 참가자들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성, 잔혹성, 경쟁심, 승부욕, 과격함, 이런 감정들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레드와인이 있었죠. 당연히 맛있는 스테이크에 맛있는 레드와인처럼 좋은 궁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끝내주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 핏빛의 레드와인조차도 이 사람들의 공격성과 연결지어서 작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을 서양의 스테이크로 설정한 연출,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서 동물의 살을 직접 잘라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만 하는 참가자들을 유도하는 이 방식, 야, 이거 너무 끝내주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화 제목 보세요. 운수 좋은 날이잖아요. 야, 이 잔인무도한 시리즈의 마지막 화 제목이 인문학적인 감성에 듬뿍 담긴 운수 좋은 날이라니까요. 야, 제가 지금 끝내준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끝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쓰는 말투나 태도,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매너나 태도들을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매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징어 게임 2회차 달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매너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